동남아 여행 생각하면 어떠세요? 누구는 인생 여행이었다고 하는데 또 누구는 다신 안 가? 이러잖아요.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어쩌면 좀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동남아 여행에 대한 10가지 고정관념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여행이 힘들었던 이유는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온 정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여행이 막 꼬이고 힘들었다면 그게 꼭 그 나라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시작부터 내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똑같은 곳을 가도 누구는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다 하고 누구는 절대 다시는 안 가 할까요?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빴거나 취향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요.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머릿속에 넣고 떠났느냐 바로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럼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고정관념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가성비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돈이랑 장소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바로잡아보죠. 이거요. 동남아는 무조건 싸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동남아 여행 당연히 싸게 가는 거지. 맞죠? 근데요.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렇죠. 비행기표나 호텔 가격만 딱 보면 와, 싸다 싶어요. 근데 진짜 비용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막상 가보면 예상치 못한 현지 교통비 들죠. 바가지 요금도 당할 수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바로 내 체력과 시간 낭비. 이것까지 전부 합치면 과연 쌀까요? 진짜 가성비라는 건요, 지갑에서 나가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까지 포함한 총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게요. 유명한 도시가 최고의 선택이다.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막 핫하고 다들 가는 그런 유명한 곳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좋을 거라는 믿음. 근데 과연 그럴까요? 현실은요, 어딜 가나 사람에 치이고 뭐만 하려고 하면 관광객 물가에 심지어 사기 위험까지.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진짜 여행 왔다 싶은 만족감은요, 조금은 덜 알려진 작은 도시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북적이는 곳을 벗어나야만 진짜 그 나라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돈과 장소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봤고요. 그럼 이제 진짜 현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동남아 여행의 묘미 하면 또 길거리 음식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정말 맛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맛있다는 거랑 위생적이다는 건 아시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행 가서 배탈 나는 원인의 70%는요, 놀랍게도 음식 그 자체가 아니래요. 그럼 진짜 범인은 뭐냐? 바로 물, 얼음,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은 조리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재료는 신선할 수 있는데 그걸 씻는 물이라던가 음료수에 넣어주는 얼음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동남아 사람들은 다들 너무 친절해.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상냥한 문화를 가진 곳이 많죠. 근데요, 우리가 관광객으로서 마주하는 친절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비즈니스 친절이라고 부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환대라기보다는 결국엔 뭔가 더 팔거나 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상업적인 친절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 과도하게 친절하다 싶으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숙소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여행 가면 푹 쉬어야지, 리조트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멋진 수영장도 있고 편하긴 한데 그 이면에는 시내까지 너무 멀어서 이동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리조트 안에만 있다 보면 현지 문화를 전혀 경험 못하고 오게 되죠. 차라리 위치 좋은 중심가에 있는 특색 있는 부티크 호텔이 여행 전체의 만족도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 혼자 동남아 여행 가는 거 좀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혼자라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없어서 위험한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정보만 충분하다면 혼자 여행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가만 보면 해결책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정보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계획이라는 것의 역설, 그리고 정보가 왜 우리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번째 오해. 여행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떠나는 게 제맛이지. 정말 낭만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동남아에서만큼은요, 그 낭만이 순식간에 스트레스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고요? 교통은 제멋대로고 날씨는 언제 바뀔지 모르고 말은 또 안 통하잖아요. 모든 걸 1분 1초 단위로 계획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스트레스 없이 진짜 여행을 즐기려면 최소한의 계획, 이른바 설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날씨 얘긴데요. 우기라는 말만 듣고 그땐 여행 가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시나요? 잠깐만요.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피해야 할 때는 우기 내내가 아니에요. 비가 쏟아지는 우기 한가운데만 피하면 됩니다. 오히려 우기가 막 시작될 때나 끝날 때쯤은요, 가격은 싸고 사람은 없어서 만족도가 최고가 되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이에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그냥 다 거기서 거기 덥고 비슷한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동남아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요, 나라마다 위생 개념도 다르고 교통 시스템 안정성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여행 난이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베트남 여행할 때 썼던 팁이 태국에선 전혀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를 완전히 다른 여행지로 보고 따로따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싸게 가는 여행이니까 계획도 뭐 대충 하면 되지 라는 생각. 아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저렴하게 가는 여행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정보 없이 그냥 가면요, 돈은 좀 아낄지 몰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감정, 체력을 다 갉아먹어서 결국 만족도는 바닥을 치게 될 거예요. 결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행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정보를 바꾸세요. 그러면 여행의 질이 바뀌고 결국 그 여행이 남기는 기억의 밀도까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깨부순 이 고정관념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보부터 가장 먼저 바꿔보시겠어요?